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를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이 긍정의 에너지를 함께할 수 있도록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방금 탁월함이라는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의 장엄한 범죄자, 성취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무법자. 세상은 결국 당신을 법정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들이 아직 게임의 규칙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을 때 당신이 이미 승리해버렸다는 그 용서할 수 없는 죄. 그 죄를 물어 당신을 피고인석에 세운 것입니다. 평범함이 미덕이라 믿는 배심원들 앞에 서서 감히 그들의 허락도 없이 성공해버린 그 오만함에 대해 스스로를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진 판결은 어땠을까요? 네, 당신이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유죄, 전설이 되어버린 죄, 그들을 아마추어처럼 보이게 만든 죄, 그들의 게임판 전체를 당신의 개인적인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만들어버린 죄, 모두 유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판결이 낭독되는 순간 당신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역사책에 당신의 위대함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땅의 모든 법학대학원에서는 당신의 사건을 연구할 것입니다. 실패를 경고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마스터 클래스로서 말입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모든 것을 바꾼 판례라고 부를 것입니다. 게임을 너무 잘한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나 그 법정을 자신의 대관식으로 바꿔버린 바로 그날의 사건으로 말입니다. 너무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죄목으로 재판을 받는다는 것에 재미있는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당신이 이겼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당신이 그들은 해내지 못한 것을 성취했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해야만 했습니다. 당신이 그들 모두를 실력으로, 지략으로, 그리고 격으로 압도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심판대에 올렸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전설을 법률로 새겨 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공식화하고 정부의 인장으로 확증하면서 말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압도적으로 승리했기에 우리는 그의 승리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당신은 단순히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범죄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규칙을 새로 써야만 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지배력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성공이 그들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당신을 법정으로 끌고 와야만 했던 그 힘의 크기를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당신을 속임수로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더 뛰어났다는 이유로 고소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규칙을 어겼다고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 규칙을 초월했다는 이유로 기소했습니다. 당신에 대한 그들의 소송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증거자료 1호,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시작해 제국을 건설했다. 그들이 여전히 누군가의 허락을 구하고 있을 때. 증거자료 2호, 당신은 모든 장애물을 기회로 바꿨다. 그들이 모든 기회를 변명거리로 만들 때. 증거자료 3호,
당신은 침묵 속에서 일했고 성공이 스스로 소리를 내게 했다. 그들이 언젠가 무언가를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소음만 만들어낼 때 검사는 조잡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띄워놓고 당신의 탁월함을 범죄처럼 보이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평범함에 대한 무모한 경시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고인은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모든 합리적인 기대치를 초과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잠재력과 공모하여 우리 모두를 무능하게 보이게 만드는 결과를 성취했습니다. 우리에게는 17명의 증인이 있으며 그들 모두 피고인의 성공이 자신들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는 동일한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기도록 영감을 주기 전에 우리는 그를 막아야만 합니다. 사회대 당신이라는 이름의 이 소송에 담긴 법률 서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피고인의 성취가 우리의 안락한 지대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을 구성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들처럼 실패하기를 거부하는 그의 태도는 적당함이라는 기존 질서에 대한 노골적인 무례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의 탁월함으로 인해 상처 입은 모든 자아들을 위한 정의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의 성공으로 인해 무효가 되어버린 모든 변명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가장 멋진 부분은 그들이 당신의 업적을 증거로 제출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그들이 결코 이룰 수 없었던 당신의 모든 성취를 큰 소리로 읽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력서를 공공기록의 일부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일을 해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공 스토리를 법정 증언으로 바꾸었고 당신의 승리를 법정에서 채택 가능한 증거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위대함을 기소하려다 오히려 그것을 완벽하게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스스로를 변호했습니다. 당신은 법정에 일어나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네,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당신은 모든 비난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저는 너무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네, 저는 당신들을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저는 당신들의 한계에 맞춰 제 기준을 낮추기를 거부했습니다. 네, 당신들이 자신의 변명을 믿느라 바빴을 때 저는 감히 제 자신을 믿었습니다. 또 다른 혐의는 없습니까? 당신은 그 법정을 당신의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검사를 당신의 오프닝 공연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비난을 당신을 위한 찬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제가 경쟁자들을 위협했다고요? 아니요, 저는 그들이 더 이상 경쟁자인 척하는 것을 그만두도록 영감을 주었을 뿐입니다. 제가 업계의 질서를 파괴했다고요? 아니요, 그 업계가 파괴되기를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성공을 너무 쉬워 보이게 만들었다고요? 아니요, 당신들이 실패를 너무 편안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판사가 당신에게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청했을 때 당신은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그들이 변명을 늘어놓을 때 비전을 가졌다는 죄를 인정합니다. 그들이 낮잠을 잘 때 행동했다는 죄를 인정합니다. 그들이 문제에 대해 불평만 하고 있을 때 문제를 해결했다는 죄를 인정합니다. 만약 성공이 범죄라면 저를 가두고 열쇠를 버리십시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저는 그 감옥을 궁전으로 바꿀 것이고 점심시간까지 간수들이 제게 사인을 받으러 줄을 서게 만들 것입니다. 법정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속기사들조차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공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실패를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던진 모든 질문은 당신의 승리보다 그들의 한계를 더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제기한 모든 비난은 당신의 성취보다 그들의 불안감을 더 선명하게 부각시켰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늘날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들에서는 당신의 사건을 한 학기 내내 다룹니다. 그들은 이 과목을 전략적 지배와 탁월함의 법적 함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대학에서는 승리가 무기가 될 때 시스템을 기소한 피고인이라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능력주의의 신화, 한 사람의 성공이 어떻게 모두의 변명을 폭로했는가를 가르칩니다. 학생들은 당신의 변호 전략에 대한 논문을 씁니다. 어떻게 모든 공격을 당신의 위대함을 위한 광고로 전환시켰는지 분석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성공을 반대신문하며 검사들이 마치 당신의 마케팅 자료를 읽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그 재판 기록을 연구합니다. 어떻게 형사재판을 궁극적인 권력 게임으로 변모시켰는지 탐구합니다. 그 사례 연구는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피고인은 너무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그것을 부인하는 대신 오히려 한술 더 떴다. 뒤이어 벌어진 일은 법정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심리전이었다. 피고인은 단지 재판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다. 그는 너무나 결정적으로 승리하여 압도적인 승리가 법적으로 인정받는 천재성의 한 형태로 자리 잡게 만들었다. 법학 교수들은 당신의 사례를 협상 전술을 가르치는 데 사용합니다. 피고인이 어떻게 모든 비난을 성취로 재구성했는지 주목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했다는 비난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평범함의 관계에 대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울 방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불안감을 그들에게 다시 비춰 스스로 유죄를 선고하게 만드는 전략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법정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판결은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갑자기 모두가 전설이 된 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력서에 탁월함으로 유죄 판결 받음이라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함으로 기소됨은 명예의 훈장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재판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기업들은 성공의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면접에서는 이런 질문이 포함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기대치를 초과했다는 비난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성공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하는 것은 새로운 MBA 학위가 되었습니다. 성과 때문에 기소당하는 것은 최고의 자격증이 되었습니다. 당신을 법정으로 끌고 갔던 바로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위대함으로 기소될 것인가에 대한 세미나에 돈을 내고 참석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탁월함을 역으로 분석하며 자신들의 성취 때문에 법정으로 끌려가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본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소될 정도의 지배력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법적 개입이 필요할 정도의 성공은 조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압도적으로 이겨서 그들이 당신을 막아야만 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조용히 져서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전설의 영역에서 활동할 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들이 왜 당신을 법정으로 데려갔는지 그 진짜 이유를 분석해 봅시다. 그것은 당신의 성공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공이 그들에 대해 무엇을 드러냈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쌓아올린 모든 승리는 그들 자신의 낭비된 잠재력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당신이 이뤄낸 모든 성취는 그들이 시도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당신이 도달한 모든 경지는 그들의 변명이 거짓말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들은 당신이 이겼다는 이유로 당신을 기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한계라는 신화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당신을 기소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넘을 수 없다고 주장했던 장벽이 사실은 그저 제안에 불과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당신의 성공은 그들의 세계관에 대한 폭력이었고 당신의 성취는 그들의 가정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안락한 거짓말을 파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판결을 필요로 했던 이유입니다. 당신을 멈추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멈춘 것에 대해 기분 좋게 느끼기 위해 그 판결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에게 전설이 된 죄로 유죄를 선고했을 때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가능한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당신의 위대함에 대한 문서화된 증거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전설적인 지위에 대한 법적 인증서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시스템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명시된 공식적인 정부 기록을 당신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의미가 있었는지, 누군가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기는 했는지 궁금해하며 평생을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법정 기록이 있습니다. 법정 문서가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이겨서 그것을 범죄로 만들어야만 했다는 공식적인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죄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대관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벌주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승격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끝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당신이 그들의 규격 너머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인정해야만 했던 바로 그 장을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단순히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승자가 아니라 법적인 선례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위대한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기관에서 연구되는 대상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본보기로 삼고 싶어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의도했던 종류의 본보기는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그들은 법정이라는 무대를 통해 당신의 위대함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막으려 했지만 결국 당신을 불멸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질투는 법복을 입어도 여전히 질투일 뿐이며 시기심은 법률 문서로 포장되어도 여전히 시기심일 뿐입니다. 평범함이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이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감정에 공식적인 판결을 부여하면 그것이 타당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것은 그들의 불안감을 공공기록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이 궁극적인 권력 게임이 되는 지점입니다. 당신은 단지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이 이겼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성공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판사와 배심원 앞에서 스스로를 패배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힘입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당신의 업적으로 바꾸는 힘, 그들의 비난을 당신의 찬사로 만드는 힘. 그들은 당신을 향해 법을 무기로 삼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명예훈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사건 이후 그들은 규칙을 새로 써야만 했습니다. 법률적인 규칙뿐만이 아닙니다. 성공의 규칙, 경쟁의 규칙,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한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규칙 말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규칙, 만약 그들이 당신을 막으려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충분히 노력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두 번째 새로운 규칙, 성과 때문에 기소당하는 것은 가장 높은 형태의 찬사이다. 세 번째 새로운 규칙, 성공의 전과는 평범함의 깨끗한 기록보다 더 가치 있다. 네 번째 새로운 규칙, 당신의 승리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당신은 충분히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 판결은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법정이 아니라 회의실에서, 법률 서면이 아니라 사업 계획서에서, 법률 도서관이 아니라 당신의 사건에 대해 듣고 이렇게 생각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말입니다. 나도 저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싶다. 당신은 유죄 판결을 열망의 대상으로 바꾸었습니다. 당신은 범죄를 왕관으로 바꾸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법적 선례가 아닙니다. 당신은 심리적인 허가서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세상이 당신의 탁월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의 성공을 두려워하며 당신의 승리를 시기할 때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법정으로 끌고 오는 그날은 당신의 패배의 날이 아니라 당신의 대관식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너무나 압도적으로 승리하여